안녕하십니까. 열정여신 윤기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분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은요. 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략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을 살펴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식주 중에 부동산은 어떤 부분이죠? 주죠. 네, 내가 사는 곳. 사는 곳에 대한 얘기니까 자, 우리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55년에서 65년 어떤 시기죠? 전후 시기. 자, 6.25 동란이 있던 시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나게 되면 공통적인 현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미 그런 전례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략 7명에서 10명 정도 한 가정에 아이들이 출산이 됩니다. 자, 이 시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이비 부머 시기다. 네. 부머가 뭐죠? 네, 폭탄이란 얘기죠. 네, 그 정도로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베이비 부머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그러니까 주택으로 자, 우리가 생활해 왔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전엔 가족들이 많이 살았죠. 네, 한 가족이 대가족이었습니다. 대략 뭐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 큰 집이 필요했죠. 자녀들이 커가죠. 자녀들이 커가면서 그럼 분가를 하게 되겠죠. 네, 자녀 출산하면 분가를 합니다. 분가를 하면 여기에 사시던 부모님들은 이제 큰 집이 필요 없으시죠. 다들 출가를 시켰으니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출산이 아니죠. 네, 자녀 출가. 출가할 때 어느 정도의 소규모 집을 마련을 해주고 작은 집으로 옮겨서 노후 생활을 하십니다. 맞죠? 전형적인 우리나라 은퇴 패턴입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핵가족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예전에 은퇴 패턴이라면 자,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이 차액을 가지고 노후 생활이나 은퇴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큰 집이 필요한가요? 자, 현재 평균 출산율 1.2명입니다. 가구당. 더 이상 큰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집만 있으면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분들은 자, 아까 말씀드린 베이비 부머 시대 얘기입니다. 네, 대략 7명에서 10분 정도의 분들이 하셨던 이 은퇴 패턴이 지금은요, 이분들은 팔아야 은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집을. 근데 현재 사는 우리들은 큰 집이 필요 없죠. 작은 집만 있으면 됩니다. 작은 집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큰 집을 팔아야 되는데 난 큰 집이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원리죠. 자,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나오는 집은 많은데 자, 공급은 있는데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연스럽게 경제 원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가격은 주택의 경우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내려가겠죠. 근데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죠. 대부분 우리 전 세대 분들은 돈을 버셨다면 다 부동산을 보신 분들입니다. 경제도상국 시절에는요. 자,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최소한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려가진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부동산에 대한 사랑을 보면 장기적으로 내려가진 않더라도 최소한 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멈춰 있을 것이다.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가 이것이 투자처로서 유용한가, 어떤 돈을 자산을 불리는 데 있어서 유용한가 이 부분이다 보니까 사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과연 내가 내 자산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겁니다. 주택의 경우는 자,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떨어지진 않더라도 앞으로 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네. 자, 두 번째 또 뭐가 있죠? 자, 두 번째 정책이 있습니다. 국가 정책.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죠? 자, 부동산과의 대란을 선포한다.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이 정도로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10년 전부터 보더라도 현재까지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는 투기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국가를 개인이 이길 수 있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이죠, 사실.
자, 국가의 정책을 거스르는 개인의 어떠한 투자 활동도 성공이 쉽지는 않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두 가지 부분 때문에 현재 부동산, 주택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뭐 전형적인 은퇴 패턴을 보면서 얘기했는데, 주택의 경우에는 과거처럼 부동산이 그렇게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입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투자처가 되기는 상황상 아까 말씀드린 1번 베이비붐 은퇴, 2번 어떤 국가 정책에 반한다라는 부분에서 장기적인 투자처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중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 분석 챕터 두 번째 시간 부동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의 여신 윤기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